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수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상심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나면은 어차피 인플레 테마가 더 요동을 치고 움직임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선택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과연 어떤 선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코리아 센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위치가 좋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묶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다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최근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굉장히 막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미치겠고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VIP방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나오는 거, 조강, ILI 이런 것들도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오늘 바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 풍원정밀 여러분들 좀 사세요 매수가까지 정정을 해드리면서 8월 23일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 알차게 잘 뽑아 먹고 나오면은 회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브리봇 이런 것들도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하실 수 있게끔 주식을 가지고 좀 편안하고 쉽게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고, 당연히 좋은 종목으로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믿고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재밌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요. 야구도 1대0으로 이기든 2대0으로 이기든 경기가 재미없진 않아요. 우리 팀이 이기면은 재밌어요. 결국에는 주식도 우리가 재밌게 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수익이 나야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면은 저랑 같이 재밌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오늘 시장 하락이 나오곤 있는데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버텨주고 있는 모양 자체는 나오고 있다. 지금 환율이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또 올랐네요. 1342원 이렇게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 환율 오른 거에 비해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외국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매도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는 7월 이후에 단기 랠리에 대해서 피로감 누적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맨날 365일 달리기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프만 한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은 한 템포는 좀 죽여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시즌 종료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 부재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전일 미국이라든지 한국, 유럽 등등에서 주요국 증시 조정은 잭슨홀 미팅 경계 심리가 드러났다. 26일 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그 다음에 잭스홀 미팅 결과 발표 전까지는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성이 변동이 확대가 되는 거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1340원대예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은 지수가 좋은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중간중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발 매수세로 반등이 나오기는 한데 사실 약하죠. 약해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지수가 밀리니까 움직이는 건 뭐다? 당연히 인플레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지수가 밀렸을 때 인플레 관련주들, 사료라든지 비료라든지 인플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갔을 때도 지수는 좋지는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던 인플레랑 금리, 이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지수가 밀리면은 결국에는 식량 관련주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수급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지수가 낙폭을 축소를 하면은 식량 관련주들이 밀립니다. 밀리는 게 뭐예요? 하락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봐야 되는 거고,
에너지 쪽이 오늘 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뭐 가스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사우디 감산 가능성에 석유 쪽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 에너지라든지 가스 말고도 석유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쪽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태양광이 가면은 세트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풍력. 그러면은 우리가 풍력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좀 내일 추천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용도 그렇고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적으로만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굉장히 거래 대금이 짱짱하게 터지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으로 뛰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오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갭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갭을 매꾸러 내려오려는 모습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은 일정 부분 갭을 다 메꾸고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요런 것들은 이제 내용을 딱 이렇게 살펴보면은 코리아 센터가 최근에 다나와가 코리아 센터를 흡수 합병키로 하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고, 존속법인은 다나와, 그 다음에 코리아 센터가 흡수 합병되는 형식이에요.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도 다나와 1, 코리아 센터가 0.307 수준이고, 합병 기일은 22년 11월 30일, 그래서 2022년 12월 16일에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가 좀 윈윈 전략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양사가 보유한 플랫폼이랑 솔루션들이 더 큰 시너지 효과라든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거고, 합병법인은 이제 이커머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해서 매출 증대가 좀 가능해 보인다. 왜냐면은 다나와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가격 비교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 DB가 필요하고, 양사의 상품 DB는 가격 비교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사업자 역시 해당 DB의 수요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를 제외를 하면은 합병법인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상품 DB를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거고, 양사의 DB의 결합으로 DB의 양도 당연히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DB의 가치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가격 비교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각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DB를 자연스럽게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메이크업의 셀러 데이터라든지 수익 트래커를 확보한 택배 데이터, 이런 연계를 해서 다각화된 이커머스 산업의 인사이트 데이터로 고도화시켜서 판매함으로써 이커머스 사업에서 부가가치를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합병 이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렸던 서울옥션도 보면은 뭐 합병 이슈가 있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요런 거는 깔끔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시장이 밀리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잡아놓은 부분이 23,500원 이하, 그 다음에 지금 뭐 23,000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22,500원 여기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인수 계약 임박 소식적인 부분이 있었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NFT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컬렉터 저변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뭐 보통은 미술품을 주로 경매를 통해서 위탁이나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점유율 56.9%로 업계 1위예요.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신세계 인수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딱 보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뭐 16.2% 상승,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6.1%, 경쟁사인 K옥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고평가 상태이나 업계 1위로서의 지위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은 프리미엄은 타당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센터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내일 저는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저는 VIP방에도 추천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차트적인 부분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해드렸듯이 5,990원 부근, 제가 좀 명확하게 딱 얼마에 사세요라고 좀 찍어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장 뭐 시간 외에 거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예상 체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딱 집어드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 VIP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예상 체결량을 보면서 딱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4% 그래서 손절 잡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다시 빠지더라도 제가 추천주를 드리는 거는 기다리면은 뭐 다시 반등은 가능하지만, 일단 뭐 하락 조정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손절을 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요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4에서 5% 손절 라인을 잡고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추천을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클래시스라든지 뭐 KH 바텍, 나스미드, YG엔터 뭐 이런 것들은 수익 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손절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간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좀 단기성, 단타성으로 우리가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 4에서 5%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 저랑 뭐 실시간으로 하시면은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니까 조금의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잘 팔고 나왔어요. 제가 뭐 기준점을 항상 잘 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RSI 30 이하에서 사고 여기서 2차 매수 진행을 하고 올라왔을 때 70 부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항상 반복해서 보면은 RSI 30 이하에서 기다렸다가 사면은 뭐 수익 나는 거는,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편안하게 사서 수익 내기에는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RSI 밑에서 사가지고 70 부근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지금 또 빠지니까 또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또 준비를 하면 됐듯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기준점 잡아놓고 보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항상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어놓고 보는 게 확실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